안녕하세요. 오늘 동아아산 건강강좌 주제는 당뇨 족부질환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서현석입니다. 당뇨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피 속의 당분이 과도한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식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서 당뇨병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0년 기준으로 350만 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뇨로 인해서는 또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흔하게 이제 당뇨 망막증이라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고, 또 콩팥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투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당뇨발,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하는 당뇨발인데요. 당뇨발은 당뇨 환자에서 발에 생긴 모든 궤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굳은 살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환자처럼 물집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괴사가 되고 이제 뼈에 골수염까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나서도 생기고, 신발 내에 이물질이 있거나 찜질 등으로 인해서 생긴 화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당뇨발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뼈에 염증이 있는 골수염, 만성 골수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발은 왜 생기게 될까요? 당뇨발은 당뇨 환자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병증 때문에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병증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병증이라고 합니다. 결국 감각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병증은 우리를 보호하는 감각이 없어졌다고 해서 보호감각이 상실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해하자면 이제 통증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손상, 악영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각적이고도 감정적인 경험입니다. 통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위험 상황으로부터 이제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 안에 작은 뾰족한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돌멩이를 밟고 나서 통증을 느끼고 더 이상 걸으면 안 되겠다. 그 돌멩이를 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뇨발 환자처럼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은 돌멩이를 빼내지 못하고 계속 걷게 되죠. 그래서 발바닥에 굉장히 피도 날 수 있고 큰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뼈가 보이는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초신경병증은 이런 거를 앓고 있으면 이제 신경병증이 없는 사람보다 이제 당뇨발이 생길 가능성이 7배 많아지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증상이 없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일부의 환자들에서는 이상감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상감각이라는 거는 발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아니면 걸을 때 돼지 껍데기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호감각이 소실된 상태로 작은 신발,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발이 시린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찜질을 한다든지 온열팩을 댄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화상이 생기기도 하고 신발 안에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해서 또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헐떡이는 신발을 신는다거나 장화를 신는 경우에도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환자는 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혈관병증이라고 합니다. 이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혈관 안에 석회질들이 이제 침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리로 가는 저렇게 이제 혈관 안에 석회질이 침착하다 보면은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되면 다리에 저산소증이나 허열이 생기기도 하고 발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 상처가 낫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발에서는 뭐 모든 사람에게 이제 혈관병증이 있는 건 아니고 대략 50% 정도에서 혈관병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모두 다 당뇨발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또 당뇨발이 있으면 모두 절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에서만 당뇨발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당뇨발 환자의 4분의 1 정도에서만 무릎 아래에서 절단하는 이제 하지 절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외상성 절단, 외상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절단하는 거 외에 절단을 봤을 때 80% 이상이 이제 당뇨발로 인한 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매 20초마다 전 세계에서 한 명씩 절단을 하고 있고 하루에는 2,500명이 당뇨발로 무릎 아래 혹은 무릎 위에서 절단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발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상처가 워낙 안 나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다리를 절단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절단은 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완치가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하면 반대쪽 다리도 2년 안에 절단할 확률이 50%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5년 생존율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5년 암 생존율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간암의 경우에 이제 35%에서만 이제 5년 생존율이 이제 35% 정도 되고 유방암이나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위암도 76% 이상의 이제 5년 생존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리를 절단한 경우에 5년 생존율은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폐암 정도의 이제 그 위중도를 갖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뇨발 치료를 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혹은 최소 절단만 발가락 정도만 절단하는 것으로 절단한 다음에 걷게 하는 것이 본인의 발로 걷게 하는 것이 당뇨발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뇨발을 정말 열심히 다학제적으로 진료를 한다 그러면 절단을 4분의 1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 병원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 당뇨발 에서 절단이 필요했던 궤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였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84.9%에서 절단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분들 5년 생존율도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요. 절단한 군의 이제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41.4%인 거에 비해서 이제 절단하지 않고 치료한 군에서는 86.8%까지 상승하는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절단하지 않은 군에서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저희의 이제 당뇨발 치료의 목적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빠르게 치료하고 최소한의 절단만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만성창상, 낫지 않는 상처를 잘 치유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치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당뇨발 치료는 이제 4가지 단계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신 상태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발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는 혈당 조절도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적절히 해야 되고 투석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투석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상처가 날 수 있는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류도 부족하다면 이제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상처를 보면 의사들은 혈액순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왼쪽처럼 마르고 차가운 발은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반대로 따뜻하고 이제 뭐 고름이 나오다든지 이런 이제 상처는 혈액순환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차갑고 마른 상처의 경우에는 혈류 검사를 통해서 피가 잘 가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혈압을 재는 것만으로도 이제 혈류를 조사할 수 있고 CT나 MRI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혈관뿐만 아니라 직접 발에 있는 피부에서 혈류가 얼마나 이제 되는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혈류를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후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혈류를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심장에서 우리 심장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리로 가는 혈관도 풍선을 넣어서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과에서 혈관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막혀 있는 부분을 우회해서 혈관을 연결하는 혈관 우회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혈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왼쪽처럼 차갑고 마른 상처가 오른쪽처럼 피도 잘 나고 따뜻하고 낫는 상처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또 혈류 개선과 동시에 염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이제 당뇨발들이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항생제 치료도 이제 먹는 항생제나 이제 주사 항생제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하는데요. 왼쪽처럼 왼쪽 아래처럼 굉장히 심한 염증이 이제 발목에 있는 경우에 한 번에 수술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괴사된 조직을 이제 제거해서 주변에 이제 조직들이나 장기들을 최대한 잘 보존하면서 죽은 조직만 제거해서 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염증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만으로 안 되고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많은 의사들이 이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며칠에 걸쳐서 혹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궤양을 치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에 물집만 있는 상처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물집이나 얕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이제 90% 이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상처들은 이제 수술 없이 적절한 치료만으로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단도 필요하지 않고 어느 상처를 피복하는 이식술도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적절한 치료에는 이제 상처 치료, 드레싱이 우선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괴사 조직이 있으면 뭐 외래나 이제 병동에서 잠깐 긁어내는 수술, 간단한 수술을 이제 시행하기도 하고요. 상처에 맞는 적절한 드레싱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성장인자나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프로딩이라고 불리는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오프로딩이라는 거는 이제 상처 부위를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발이나 이제 기부스나 이런 걸 통해서 상처가 눌리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이제 오프로딩이고, 이건 이제 상처 치료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상처가 낫고 나서도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고압산소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고압산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이 높은 산소를 우리가 폐로 마시게 되면 피 속에 이제 산소 농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곳,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곳까지 이제 산소 농도를 높여서 상처가 잘 낫게 도와주는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압산소를 갖고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당뇨발의 치료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제 홍보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고압산소 치료는 전체 당뇨발 치료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고압산소를 치료해야지 이제 당뇨발이 잘 치료되지, 고압산소 치료만 가지고 당뇨발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적절한 신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발이 생기는 것, 궤양이 생기는 것 대부분 원인은 이제 작은 신발이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서 생기게 되는데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궤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신발이라는 것은 이제 발가락이 신발 볼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최소한 1cm 간격 정도가 있어야 되고, 너무 신발이 크면 또 헐떡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게 끈이나 요새 나오는 이제 다이얼식
다이알로 조일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이제 좋은 신발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피복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제 피부 이식 수술입니다. 피부 이식 수술은 종이처럼 얇은 피부를 이제 우리 몸 다른 부위에서 떼서 상처 부위에 덮어주는 수술이고요. 그 다음 수술은 이제 피판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판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장 이식, 간 이식 이런 수술처럼 살에 이제 혈관이 연결된 채로 이제 살을 떼서 살은 살대로 덮어주고 혈관은 혈관대로 연결해주는 수술입니다. 왼쪽은 이제 양쪽 엄지 발가락이 이제 괴사된 모습인데요. 오른쪽은 이제 허벅지에서 살을 떼서 그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고 뼈를 덮어준 이제 모습입니다. 이 수술을 유리피판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성형외과에서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심한 염증과 괴사를 동반한 당뇨발 환자였고요. 이제 연부 조직이 부족하고 이제 염증이 있는 뼈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빈 공간을 채워주고 살을 덮지 않으면 무릎 아래에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염증을 모두 제거한 후에 본인의 살로 이제 덮어주는 이제 유리피판술을 시행하면 절단 없이도 이제 낫게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한 명의 의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의 의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 방법을 이제 다학제 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신 상태 회복이나 교육을 위해서는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혈관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심장내과, 혈관외과 선생님들의 수술이나 시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염증 치료를 위해서도 감염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또 상처를 치료하고 피복, 덮어주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또 성형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또 계획을 짜서 최소한의 절단으로 본인의 발을 살리는 것을 이제 최우선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발 진료는 언제 봐야 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발에 궤양이 있으면 이제 치료를 봐야겠죠. 그리고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진료를 봐야 됩니다. 염증은 어떤 경우에 이제 고름이 나오는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봉화지겸처럼 색깔이 변하면서 붓고 이제 온열감이 있는 경우도 이제 염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 모양이 변한다든지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진료를 봐야 되고요. 발바닥이나 이제 신발이 닿는 경우에 닿는 곳에 굳은 살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도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굳은 살 자체만으로도 당뇨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굳은 살이 있는 경우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궤양 발생 확률이 11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은 살은 안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러니까 당뇨발에서 감각이 없는 경우에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감각이 없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당뇨 진료를 보면서 내분비내과를 진료를 보면서 이제 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 즉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 매일 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일 뜨겁지 않은 물로 씻고 물집이나 굳은 살이 있는 것을 매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지 않게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습을 매일 시행하는 것도 이제 추천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